박수 한번. 네, 안녕하세요. 비건 모임 베프 그리고 첫 활동 기록집 발간 기념회 비건 테이블 오늘 비대면 토크 발간 북 콘서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비건 모임 베프는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 모임이라는 말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9월부터였죠. 9월부터 저희 6명의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비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비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모여서 7번의 모임을 진행을 했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 오늘 기록집을 발간하는 날입니다. 일단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사실 저는 그 비건 저의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대한문화행동 재미난 복수의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비건을 아직은 뭐 비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배운 게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비건이라는 그런 경험을 가장 적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7번의 모임 동안 굉장히 배운 것도 많았고 남는 것도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은 그 6명의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을 만들었고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각자의 비건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첫 번째 토크 프로그램 비건 라이프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 주실 분 3분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봄눈별님부터 이렇게 인사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대한공간윤이라고 해서 오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6번의 모임을 모두 진행한 장소이고요. 이 장소에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간 열심히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먼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저희 내용을 이렇게 만들기로 사실 처음에 책을 내기로 해놓고선 언제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살짝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책이 나온 소감을 한번 돌아가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봄눈빌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또 미리 이 모임이 있을 때 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되게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처음으로 이 실물을 봤는데 이 인터넷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좀 많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른 몇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알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하길 잘했고 책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럼 샤인키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로 팀워크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느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각자의 스토리는 그냥 잠깐의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가 모이고 또 이 스토리를 또 기획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까 와, 나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 베프의 모임의 취지에 정말 잘 맞는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6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모임이 계속 지속을 해 나가면서 뭐 더 많은 비건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이제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한민국 그 대학교의 병폐 중에 하나가 조별 과제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 조별 과제의 위험성을 모두 겪고 열심히 수행해서 이겨내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쁘네요. 네, 그럼 낙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회의를 하면서 진짜 정말 간단한 결과물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가 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엄청난 완성도 높은 책이 간유님의 노력으로 그리고 베프 멤버들의 지식과 뭐 경력이 담겨 있는 책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정말 기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샤인킴님이랑 똑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팀워크로 행동하는 기획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대단한 책이 나온다라는 게 참 뿌듯했어요. 감사했고요. 네. 낙가 씨는 조금 소감이 다를 것 같은 게 이게 저희가 그 물론 재미난 복수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한 건 맞는데 이제 낙가 씨가 처음에는 이제 주도를 해서 멤버분들도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모임을 짜는 발기라고 하죠. 이제 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7번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7번의 모임을 진행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소감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 모임을 만들기 전에 약간 외로웠어요. 저는 그 나유타 카페라는 비건 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건 손님도 가끔씩 오시고 식사를 하시고 만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뭐 가깝게 지내는 비건이니 뭐 보는별 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건을 실천하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결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대한 씨가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임을 하게 되고 나서, 간유님하고 베테님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은하 씨도 항상 집회에서 뵀던 얼굴이 조금 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고, 또 샤인킴님도 나이타에서 만났을 때 되게 에너지 넘치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를 늘 보고 있었으니 또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7번 모임을 하면서 정말 각자 혼자서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이 베프라는 모임에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고요. 다른 베프 멤버들의 행동이 그리고 생각들이 저의 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비건 활동에도 좋은 동료들 이렇게 모인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각 지금 써주신 그 내용들 토대로 아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좀 여쭤볼 텐데요. 일단 먼저 샤인킴님은 조금 특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첫 모임 때 만삭의 몸으로 모임을 참여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물론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아주 갓난아기가 또 함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서 혹시 모르겠지만 비건의 동료가 그 사이에 또 하나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샤인키님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내용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자가에서 자연주의
방식으로 출산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거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이와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그런 심경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나카 씨가 처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6주 정도 진행을 한다면 그 중에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너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우선 되는 데까지 출산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직접 와서 참여를 하고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참여를 해서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강연 첫 스타트를 했는데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까 37주 차에 40주에 보통 출산을 하거든요. 37주 차에 강연을 하고 그리고 3주를 더 올 수 있었어요. 40주를 꽉 채우고 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번을 더 오고 이제 아이를 집에서 자연지 출산을 했는데요. 그것도 낙가님이랑 인연이 있는 게 저는 뭐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좀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나유자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가님이 집에서 낳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낙가님이 집에서 2아이를 출산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가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이와 함께 왔는데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얘는 모태 비건이잖아요. 저의 모유말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랑 2시간 이상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데리고 왔고 엄마가 같이 와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아이 식사를 챙겨주고 그래야 돼서 같이 왔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아이와 함께 와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그룹이라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를 뱃속에서도 함께 하고 나와서도 함께 하고 좀 뭐 아이를 데려온 게 뭐 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보다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은 그 샤인킴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발제하는 시간 첫 스타트 말씀해주신 것처럼 끊으셨고 그때 주제도 아무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비건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멀다고 해야 될까요? 가깝기도 한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그 발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낙가님 같은 경우에는 2번째 발제 때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비건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그 단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곳에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피부로도 좀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낙가님께서는 비건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식습관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라는 이 큰 개념을 담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어떤 비건에 대한 유행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떤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윤리적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부터 이제 비건 문화를 주장해 오셨고 실천을 해 오신 입장에서 현재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어떤 비건의 유행,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문화적인 유행으로서 비건이 유통돼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저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넓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되게 환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지금 현재의 이 비건이라는 단어가 유통되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이 단순하게 문화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뭐 비건 제식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을 해오신, 운동을 해오신 분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노력을 해온 사람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많이 시아스 부려놨지요? 많이 부렸으니 이제 좀 물을 붓고 지식이라는 물을 붓고 또 감정이라는 바람을 좀 불고 그 씨앗들이 새싹을 조금 나오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건에 대한 좀 표면적인 내용이 아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이야기가 나눠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현재 뭐 비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좀 채식이라고 하는 어떤 좀 1차원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베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비건 육아도 있었고 낙가 씨가 말하는 어떤 비건리즘의 좀 큰 오해들 뭐 이런 얘기들도 다뤘었고 또 봄눈별님 같은 경우에는 비건 미멀리즘 일단 비건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의 경험들을 많이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프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지 않나 새로운 화두를 만들고 있는 6명의 비건들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 또 홍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봄눈별님 네. 말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건이멀리즘 저는 사실 마지막에 발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다른 내용도 재밌었는데 그 봄눈별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 아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좀 읽어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참여하신 소감 일단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소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불쾌하거나 좀 외면받거나 아니면 뭐랄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비거니멀리즘이라는 내용의 토대로 세탁기도 쓰지 않으시고 네. 현재 뭐 전자기기도 최소화하고 네. 살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도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 전자기기들 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약하시면서 네. 살고 멀리하면서.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이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1년 동안 쓰레기 봉투 10리터를 채우기가 버겁다라고 네,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저도 맞아요. 자취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0리터라고 하는 양을 압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뭐 많이 안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리터 정도는 2주? 한 달? 엄청 길어봤자 한 달. 네.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1년 동안 10리터를 채우기가 버겁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10리터를 채우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거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쓰레기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쓰레기 봉투를 맨날 이렇게 쓰레기를 담으면서 거기 쓰레기가 80%가량이 휴지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휴지를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뭐 먹거리나 물건들을 최대한 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그냥 지금 숫자로 얘기를 해서 10리터라는 게 이렇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상당히 놀라운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산에서 쓰레기를 많이 주워요. 그래서 요즘은 좀 쓰레기 봉투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근데 지금까지 네네. 일단은 뭐 세탁기도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네.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압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줄이면서 사는 삶인데요. 네네. 그때 발제 때 그러셨는데 이렇게 바뀌기까지 네. 쉬운 게 아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네, 기억이 맞죠. 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의 어떤 그 몸에 익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유혹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네. 가장 바꾸기 어려웠던 어떤 습관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바꾸기 어려웠던 거는 단연 냉동만두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만두를 엄청 좋아하고 그 냉동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냉장고를 딱 없애고 나니까 냉동실을 채울 만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좋아서 네, 일단 좋고 냉장고 소음도 안 들려서 좋고 냉장고가 집안에 없는 것만으로 집안이 되게 아늑하게 느껴져서 좋고 이런 좋은 점들을 통해 계속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냉동만두. 네. 정말 와닿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비건을 하면서도 냉동만두는 꾸준히 먹었거든요. 비건 만두나 한살림 만두 같은 거.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를 먼저 없애니까 자연스럽게 냉동만두를 적게 먹게 되었고 또 적게 먹다 보니까 냉장고도 이제 필요 없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앞으로도 더 무엇을 더 줄일 게 있다면은 비거니멀리즘이라는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봐 주셔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샤인키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비건 육아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일단 공통 급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채식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지난 올해 4월이었죠.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부산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주 1회 정도 채식 급식을 이제 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일이다 보니까 샤인키님께서도 앞으로 또 이제 지금 또 큰 아이는 지금 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급식 문제가 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채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영양 불균형 뭐 이런 문제들을 또 초래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생태 유아 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 협회가 부산 경남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에 지금 채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채식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생태 유아 공동체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정말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들에게 다 이제 그 식단표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식단표를 보고 그 채식 식단 이게 채식하지 않는 월화 목금과 채식을 하는 수요일을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영양적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그런 밥보다 훨씬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집에서 아이들을 챙겨줄 때 뭐 낙가님처럼 요리를 너무 잘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가공식품도 쓰고 인스턴트 식품도 쓰고 그냥 여러 가지 식품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야말로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변비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변비에 걸리는 이유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않아서예요. 식이섬유와 수분. 그게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이 있죠? 채소에 많이 있고 과일에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채소와 과일보다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돈가스 있으면 밥 잘 먹어요.
햄, 소세지 있으면 밥을 잘 먹어요. 계란 있으면 밥 잘 먹고 그런 식이섬유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 그런 고도로 조리되고 가공된 식품을 먹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비에 걸리고 만성 변비에 걸려서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 친구, 우리 어린이집 로건이 어린이집에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도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약을 타서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건강과 영양의 핵심은 식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에 맞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 그런 균형 잡힌 채식을 했을 때 그런 변비는 물론이고 영양 충족하는 것도 물론이고 더더욱 병이 없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육식과 가공식에 길들여진 그런 일반적인 식단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비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여러 책, 여러 다큐멘터리,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원래는 저희가 이곳 그 실내에서 그 대한공간 유엔에서 그 사람 관객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관객분들께 제가 미리 그 예매하셨던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 분 정도가 대표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관객 질문 중에 논 비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건을 실천하는 방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편할까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냥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 네, 그럼 돌아가면서 다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남편과 두 아들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비건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남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선언만큼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내가 결혼을 이 여자랑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비건 음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편견 그냥 싫어하고 싶은 거죠. 이거 비건이야 나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냐면 제가 요리를 잘 못했어요.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비건 마크로비오틱 요리를 배웠어요. 배워서 새로운 요리, 새로운 맛을 이제 채식으로 이렇게 차려서 줬을 때 맛있는 비건 음식,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서 좀 비건 음식에 대한 이제 그런 편견을 깨고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좋아하게 돼서 지금은 100% 집에서만큼은 100% 비건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된 게 저도 요리를 배우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조금 표현해 줬을 때 그런 게 조금 갈등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낙가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파트너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은 제가 파트너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했어요, 저는. 저는 채식을 하고 비건을 하는데 그 사람은
먹고 있는 모습을 솔직히 싫지만 그거까지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가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조금 간섭이 되거나 지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성격상 조금 소심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지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심각한 기후 위기의 현상들이 어떻게 봐도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 뭐 소고기만은 먹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몇 년 전에부터 소고기는 끊었어요. 끊었는데 냉면을 먹고 있고. 네. 그 옆에 있으면 이거 소고기 육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저도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야 그림이 확 그려지니까 네. 되게 네, 많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갈등은 있고 또 올해 이 모임을 만들기 전에 되게 외로웠어요. 아까도 말했던 듯. 왜냐면 제일 가깝게 지내는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멀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되게 외로웠거든요. 그런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외롭다고.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나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서 집에서는 아예 비강해요. 네, 집에서는 아침에 저녁은 제가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완전 비관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완전 제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물어볼게요 다음에. 예 해도 됩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상황이랑 저의 상황이랑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분은 가족들이 같이 비건 해주길 바라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 저한테 비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많아지고, 뭔가 제가 한 요리는 일단 안 먹겠다가 기본값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 안 먹고 나서 건강해졌는데요 했더니 아이고 오래 살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고기 안 먹어서 오래 살겠네. 그래서 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의사가 채식을 권장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정보는 또 같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정보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해 주시는 분,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거나 책을 좀 추천해 주거나 뭐 맛있는 비건 레스토랑에 좀 데리고 가거나 그러면 네, 제가 조금 그 낙하 씨 말씀대로 다 해봤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냥 병원 핑계가 제일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임을 하면서 아마 가장 낯설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비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뭐 근데 한편으로는 그 비건이라고 하는 생활, 비건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업의 담당자로서 알게 모르게 제가 모르는 낯설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영역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약간의 피로감을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생각을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비건들을 만나면서, 비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불편함만큼 그 비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모임을 계기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익숙한 고기 냄새, 저에게는 익숙한 뭐 그런 음식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느끼고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을 좀 다른 영역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어떤 소수 인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 가장 크게 제가 얻었던 그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불편한 만큼 느끼는 다른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도 상당하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씩만 드리고 1부 비건 라이프를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공통 질문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비건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번씩만 이야기를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눈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되게 소박한 이유인데요. 그 화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비건 하고 나서 정말 화가 잘 안 나고 스트레스에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의 원동력은 두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서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을 위해서라도 비건을 해야겠다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정말 10년, 20년이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2020년에는 정말 코로나라는 것으로 또 우리의 생활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더 변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의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지금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는 프로를 보고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저렇게 어릴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저런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비건 라이프를 지속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비건이라는 철학이 저 마음에, 저 인생의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앞으로 네, 지속하는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게 나고 이 기둥이 부러지면 나도 부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사태도 육신 문화에서 태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뭐 육시 문화를 다시 질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로서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동시에 비건을 하면서 몸이 변하잖아요. 먹는 것도 따라지면 몸이 변해지고 변화가 생기고 또 마음의 변화도 생겼어요. 저는 전에는 뭐 원래 무서웠고 뭐 죽이고 그랬는데 동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생명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었던 것 같아요. 뭐 개미 한 마리라도 모기 한 마리라도 최대한 되도록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옮겨주거나 밖으로 내버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미 나라는 사람이 비건을 실천하면서 바뀌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면 또 마음도 달라지고 뭐 머리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져가고 개인 한 명씩 한 명씩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 사회도 그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비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 모임 베프의 그 첫 활동 기록지 발간 기념 비건 테이블 1부였고요. 1부 비건 라이프
샤인키님, 봄눈별님, 낙가님 모시고 일부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카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 이번에 베프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되게 느낀 게 혼자서는 되게 떨어뜨린 내용들이 많아요. 글에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떨어뜨린 게 많지만 이렇게 6명이 생각이 한 자리에 모아지니까 제가 떨어뜨린 이야기도 누군가가 해주시고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노래를 하고 싶었던 곡이 두 곡이 있어요. 한 곡은 올해 여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은하 씨가 나유타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저를 안아줘요. 나갈 때도 안고 가주세요. 그 은하 씨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곡이었어요. 2018년에 부터 시작한 미투 운동에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오신 여성분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베프 멤버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어 주셔서 고맙고 여기에 있어 주니까 저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존재가 되면서 힘을 드리고 싶어요. 유리를 통해 빛이 나리는 8월 6일 오후 4시 당신과 나는 눈을 맞추고 한개득이 세게 이야기를 나누네. 당신의 고통 나의 슬픔 부둥켜 안는 지금 자유가 되네. 한순간 같은 영원히 네 아래서 사역하네. 영원 같은 한순간이
고맙습니다. 과거만 돌아보고 있었던 내가 처음으로 손에 가진 황금색의 실 빛나는 황금색의 실 그곳을 손에 잡고 이 넓은 잔디밭을 가 불을 띠들면서 앞으로 가 오지 말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손에 가진 따뜻한 이불 주황색의 따뜻한 이불 몸을 덮어서 이 넓은 소르원을 가 눈을 띠들면서 앞으로 가 자신을 가질 수 없어서 울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손에 가진 부드러운 모자 흰색의 가벼운 모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 넓은 해변을 가 모래를 뒤뜨면서 앞으로 가 황금색의 실도 따뜻한 이불도 부드러운 모자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 모두 살아갈 힘의 원초 서두르지 않아도 돼 멈춰도 괜찮아 그것들을 안으면서 앞으로 떠날 시기 오는 것을 알고 있어 떠나는 시간이에요 떠나는 시간이에요 떠나는 시간
고맙습니다. 나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도시에 파리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도시에서 개구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개구리가 많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뭐 인간이 서식지를 많이 파괴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뜻밖의 이유인데요. 벌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벌이 너무 많이 사라지다 보니 식물들이, 꽃들이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긴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그 파리들이 꽃에 앉아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파리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는 파리하고 바퀴벌레하고 모기가 수많은 꽃들을 수정시키고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구는 역시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그만한 존재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게 됐고, 네. 우리 베프 모임을 또 떠올려 봤어요.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육식이 가장 약자에게 가장 큰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뭐 가장 약한 존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와 모기와 바퀴벌레들이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죠? 네. 링컨이가 제 음악 들으면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링컨이를 생각하면서 한 곡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